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봤냐면, 음, 지금 요거 책은 따로 지금 책이 좀 두꺼워요. 생각보다 두꺼워가지고, 요거 지금 여러분하고 따로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책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자, 그냥 오늘 뭘 볼 거냐면, 동사 볼 거예요. 그죠? 동사. 동사에 보면, 어, 동사는 총 뭘로 보셔야 되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일단 책에 있는 거대로라고 하면 이런 게 나와요. 자, 동사는 일단은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다라고 저기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는 별거 없어요.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동사예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go나 come이나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태 동사는요. 상태는 뭐냐면 이걸 이제 눈에 보이는 동사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걸 이제 해서 동작 동사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요치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걸 상태 동사라고 하는데, 그럼 이 상태 동사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왜 배우는데요? 네, 별거 없습니다. 자,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동작 동사는 얘는 진행형을 쓸 수 있죠. be, going으로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뭐, am going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태 동사는요, 상태 동사는 이렇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 am 또는 뭐 is 쓰고 난 다음에, 딱 봐도 어색해 보이죠? love 이런 거요. 상태 동사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얘는 진행형 쓸 수 있다, 없다? 진행형 쓸 수 없어요. 있습니까? 뭐, 요 정도인데, 이게 시험에 뭐 그렇게 미친 듯이 나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요. 동사는요, 동사는, 자동사도 있고요. 타동사도 있습니다. 웬만한 모든 동사들은 자타동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타동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주어라고 할게요. 여기는 어떻게 목적어라고 할게요. 자동사는요, 동사의 방향성이 누굴 향하냐면, 주어를 향합니다. 주어. 그러면 타동사는요, 동사의 방향성이 누굴 향하냐면, 목적어를 향하는 거예요. 알겠죠? 동사가 바라보는 방향성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건데, 자, 볼게요. 예를 들어, she, 자, sang. 그죠? 자, 그녀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 동사의 방향성이 이렇게 갔죠. 자, 그 다음에, I loved you. 내가 너를 사랑했죠. 동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갔다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같은 단어라도 자동사가 다 되는 경우가 많죠. 순간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런데요. The plant. 그 식물을, 자, 그 식물을 어떻게 한다? grow. 키웠어요. 그죠? 그때 뭐예요, 지금? grow가 지금 누굴 향하고 있어요? plant를 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they grew. 자, 그들이 어떻게 한다? plant. 자, 여기는 어떻게 한다? 화살방이 어디 간다?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동사, 타동사예요. 자, 그런데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느냐? 시험에는 이게 잘 나와요. 자, 절대 자동사. 그 다음에 절대 타동사가 시험에 잘 나와요. 절대 자동사는 뭐냐면 그냥 웬만한 모든 동사들은 자타동사를 다 쓰이는데 유독 이런 동사들은 예를 들어 뭐 rise, happen, disappear,
이것도 말고 책에 많습니다. occur. 자, 이런 것들은 뭐라고? 절대자동사입니다. 얘네들을 외울 때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자동사는, 이거 뒤에 가서 할게요. 자동사는 수동태, 즉 be 플러스 pp 형태 또는 have been pp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요게 시험 문제죠. 요게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절대 타동사는 뭐 say, explain, 그 다음에 introduce. 이런 것들이 절대 타동사입니다. 당연히 수동태 쓸 수 있고요. 그죠? 핵심은 이거죠. 자동사는 수동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동사에서 배울 거는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 동사를 이렇게 보고 이제 또 동사를 뭘 볼 거냐면 이런 것 좀 볼게요. 예를 들어 자, 동사의 5가지, 자, 동사에는 5가지 형식이 있죠. 맞습니까? 자, 우리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던 그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 형식을 어떻게 한다? 한번 볼 건데, 뭐 형식이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자동사에는 일반적으로 형식이 5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1형식, 그 다음에 뭐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는데, 1형식은 주어 동사죠. 그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2개,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인데, 여러분 1, 2형식과 3, 4형식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목적어가 없어요. 왜?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 목적어가 있죠. 그럼 얘는 뭐라고? 타동사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차관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거 1, 2, 3, 4, 5형식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자동사는 수동태 쓸 수 아까 없다고 했죠. 왜 없냐면 이거 원래 뒤에 가서 하는 건데 잘 봐요. 수동태라는 것이 뭐냐면 목적어 입장에서 수동태는 별거 없어요. 수동태 개념 잠깐만 보면 수동태는 목적어 입장에서 무언가를 행동하고 말하는 거, 무언가 행동하고 말하는 게 뭐라고? 수동태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1, 2형식은 애초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요?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목적 입장에서 무언가 말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3, 4, 5형식만이 뭐가 된다? 수동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딱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1, 2, 3, 4, 5형식을 내가 미친 듯이 배우는 건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전치사 할 거예요. 전치사. 자, 전치사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전치사 할 건데 잘 봐봐요. 일단은 전치사의 그 느낌만 좀 알게요. 전치사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일단은 전치사는요. 이렇게 해서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전치사는 기능이에요. 전치사. 첫 번째 기능. 전치사의 기능은 2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이 뭐냐? 명사와 명사를 어떻게 한다? 연결해요. 알겠어요? 다시 명사와 명사 어떻게 한다? 연결한다. 예를 들어 the book, 예를 들어 the desk.
자, 더 북 더 데스크죠. 자, 그럼 더, 그 다음에 더. 그럼 이 명사하고 명사를 연결할 때, 자, 뭐가 필요하다? 물론 동사가 여기 있으면, was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연결해줘야 되죠? 이때 뭘 쓴다고요? 이 두 명사를 연결해준다고. 예를 들어 전치사 on을 연결해줘. 그죠? 두 번째 기능. 이 전치사의 두 번째 기능은 이겁니다. 완전한 문장과 명사를 연결해주는 거. 도식으로 보게 되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자, 여기까지 우리 뭐로 보냐면 완전한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명사 완전한 문장이 오고 난 다음에 명사로 어떻게 한다? 연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뭘 쓰냐면 전치사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I am afraid. 그죠? 그 다음에 you 이렇게 쓰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이 문장이 나와 있고 어떻게 한다? you죠. 그러면 뭘로 된다? 나는 두려워요. 너에 대해서 두려운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의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일단 그 너네로 하고 그래서 뭘 쓴다고요? 오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완전한 문장과 명사를 연결해 준 거. 자, 전치사는 몇 가지 기능한다? 두 가지 기능한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치사는 뜻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치사는 어떻게 한다? 이미지를 가진다. 전치사를 뭐 가진다? 이미지를 가진다고 그러죠. 자, 그럼 전치사는 이미지를 가진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나올 건데, 자, 자,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떤 걸 쓰냐면, 자, 여기 정육면체가 존재를 한다고 해볼게요. 잠깐만. 빨리 좀 쳐줘. 뭐가 존재한다고? 정육면체가 존재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요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로, 전치사는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 누가 와요? 명사 오죠. 그죠? 여러분, 형용사 뒤에 누가 와요? 형용사 뒤에 명사 오죠. 전치사 뒤에도 명사 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전치사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형용사에 포함됩니다. 알겠죠? 형용사에 포함된다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쌤이 전치사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새가 이렇게 할게요. 새가 날아왔어요. 날아서 여기를 지붕이라고 할게요. 이 지붕에 앉았어요. 그럼 새가 지붕이랑 붙어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그럴 때 뭐 쓰냐면 on을 쓰는 거예요. on. 그럼 전치사 on은 어떤 느낌이냐? 자, 보세요. 전치사 on은 어떤 느낌이냐? 아까 새가, 잘 들으세요. 새가 지붕에 붙어 있죠. 첫 번째 이미지가 접촉의 이미지였어요. 두 번째, 그냥 잠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붙어 있는 느낌이 on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계속이에요. 계속. 세 번째가, 자, 이게 지붕이면, 자, 새의 발 아래에 뭐가 있어요? 지붕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뭐 위에가 아니라 뭐뭐 아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촉의 느낌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세보세요. 접촉의 느낌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접촉, rely on이에요. 왜 on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건 그 사람하고 내가 붙어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두 번째, 계속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집중은 잠깐이에요, 계속해요? 계속하죠. 포커스 on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뭐뭐 아래잖아요. 책상 위에 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책상 아래에 누가 있어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의 기본이라고 할 때 어떻게 했나? 베이스 A on B의 형태를 쓰는 거야. 그럼 베이스가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어떻게 씁니다? 베이스 예를 들어 A on B가 되는 거야. 요걸 보통 수동태로 쓰게 되면 B based on이 되는 거예요. 왜 on을 쓰는지 아시겠죠? 전사 on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새도 어떻게 한다? 갑자기 어떻게 한다? 미끄러진 거예요. 이렇게 탁 하고 미끄러진 거야. 탁. 많이 아니고 탁. 이렇게 미끄러지면 이게 뭐라면 오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오프. 자, 오프는 뭐냐면 그냥 불 떨어져 나간다는 거. 오프. 오프는 기본적으로 톡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프의 기본적 개념은 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 자, 근데 얘는 운동성은 없어요. 운동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새가 갑자기 어떻게 한다? 휙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슉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만약에 날아가면 이거 엄청난 운동성이 보이죠? 이럴 때는 이게 어웨이가 되는 거예요. 어웨이. 그러니까 어웨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까지 가냐면 약간 disappear의 느낌까지 가요. disappear의 느낌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잡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오프가 왜 중요하냐면 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냐면 F가 탈락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죠? 그럼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오브가 탄생하는 거예요. 오브. 알겠죠? 뭐가 탄생한다? 오브가 탄생한다. 그러면 오브의 기본적 개념은 뭐예요? 분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분리인데 오브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원래는 하나였던 거죠.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지금 이게 그냥 이 분필하고 요거랑 하나라고 칠게요. 알겠습니까? 하나인데, 알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거를 분리시켰죠. 맞습니까? 분리시키는 순간 분리가 되는 순간 이거하고 연결해 주는 게 뭐라고? 오브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오브가 있기 전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한다? 전체라는 개념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됐습니까? 오브 이전에 뭐라고? 그냥 전체의 개념이 존재해, 전체. 그죠? 그 오브 때문에 뭐가 생긴 거야? 분리가 됐으니까 부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전체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부분이 뒤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이미지고, 두 번째 오브 이미지는 뭐 어떤 이미지였냐면, 자, 보세요. 전체의 오브가 일부분이죠. 여기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여기를 구체적이라고 보고 여기 뭐냐? 약간 추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전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브는 뭐? 구체적인 대상. 오브는 뭘 된다? 구체적인 뭘 된다? 대상을 가리킬 때도 오브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뭐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자, 쌤 보세요. 나는 두려워요. 자, 오브 쓴 이유는 뭐예요? 나는 두려워요. 너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두려운 거라고. 다시, 나는 두려워요. 구체적으로 누가 두려운 거야? 너라는 대상이 두려운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브는 어떻게 한다? 명사 쓰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명사 쓰고, 오브 쓰고, 어떻게 한다? 명사가 나왔을 때, 자, 요거랑 좀 연결되는 개념인데, 이것에 대한 어떻게 한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으로 따지는 게 뭐라고? 오브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냐면, 뭐뭐에 대하여, 또 뭐뭐에 관하여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오브 해석이 뭐만 있으면 안 돼요. 뭐만 있으면 안 돼요. 뭐뭐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지금 전사 몇 개 안 했어요. 아직 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볼게요.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할게요.
뭐 할까요? 자, 이거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볼게요. 아, 여기다 쓰면, 이렇게 쭉 갔어요. 쭉 가서, 즉, 이걸 본질이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본질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딱 요 면에, 여기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걸 뭐라고 하냐면, 투라고 하는 거예요. 투. 출발, 과정, 도착 투인데 도착해서 요것과 합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전사 2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전사 4는 뭐냐? 4는 뭐냐면 쭉 가서 이 본질을 어떻게 한다? 뚫어버리는 느낌. 이게 뭐라고? 4의 느낌인 거야. 전사 2하고 전사 4의 느낌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두 차이가 뭐냐? 자, 보세요. it 쓰고 난 다음에 it 쓰고 난 다음에 it is hard. 자, it is a hard라는 표현 쓰게 되면 이게 어렵다는 표현이에요. hard to for me. 이렇게 따지면요. 차이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it is hard to me라고 썼다, 혹은 it is hard for me라고 썼다.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자, 차이는 이겁니다. to는 뭐라고 한다고? 본질 안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해석이 나오죠. It is hard to me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내가 보기에 어렵다요. 그죠? 근데 막상 까보면요, 할만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밑에 거는요, it is hard, 어떻게 한다? for me잖아요. 이건 나에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다 뭐, 예를 들어 수학이 어렵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 수학 쉬운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어떻게 한다? 한국사가 쉽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한국사가 유독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For me, to me.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뭐냐면, 내가 보기 어렵죠. 이거 막상 까보면, 이거 내가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막상 해보면 어떻게 한다? 막상 어떻게 한다? 닥치면. 해보면 어떻게 한다? 해보면 쉽다는 결론이에요. 쉽다는 생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할게요. 이제는 이쪽으로 가는 것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 여기가 이제 출발점, 시작점이 되는 거죠. 요게 뭐가 되냐면 from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from은 뭐냐면 from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rom은 출신, 출처, 시작,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어떤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자, result예요. result from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 원인이죠. 여기 뭐 돼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result는 반대겠죠. result는 반대겠죠. 이거의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원인. 여기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in은 이 안에가 in이죠. 뭐. 이 안에 in. 그럼 이것의 반대가 뭐예요? out이죠. out. 근데 전치사 in은요, 뭐냐면 in 다음에 어떤 시간의 변화. 보통 어떻게 한다? 시간의 변화. in 다음에 뭐라고?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in a moment later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몇 분 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out은 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out은요, 이게 좀 많은데, 첫 번째는 내가 그냥 단순하게 강조가 있습니다. 바깥의 느낌도 있지만, 강조의 느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강조. 그 다음에 밖에. out이 뭐가 있다고요? 강조.
강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무언가가 출발했는데, 쫙 가서 뚫어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요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스로우라고 해요. 그러면 스로우 뜻은 뭘까요, 여러분? 스로우는요. 첫 번째가, 스로우는 기본적 개념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두 번째가, 뭐뭐을 통해서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뭐뭇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스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미드필드 진에서 공격진까지 한 방에 패스하는 건 무슨 패스라고요? 스루 패스. 그 다음에 뭐뭇을 통과하는 거니까 그 너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은 입는 옷 중에 무슨 옷이 있어요? 안에가 이너웨어가 비치는 옷. see through. 뭐 이런 말도 돼요. 우리가 이게 남녀 사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 were through라고 하죠.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거예요. 두 커플이 있어요. 그죠? 너 사귀는 거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둘 다 개 정색하면 쓰는데, 저희 헤어졌는데요? 어떻게 쓴다고요? We were 어떻게 한다? through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의 느낌입니다. 그죠? 기억할게요. 그죠? 뭐뭇을 통해서 처음부터 뭐다 끝까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옆으로 가서, 만약에 위로 올리는 거. up이 있어. 혹은요, 이거 반대가 뭐예요? down이죠. 다운. 자, 이런 느낌이 뭐냐면, 자, 인간의 감정이나 기계의 성능이 어떻게 한다? 올라가게 되면, 그죠? 상승하게 되면 뭐라고? 인간이나 기계의 감정이 어떻게 한다? 떨어지게 되면 뭐라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업은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우리말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그게 무슨 말이냐, 봐. 우리가 보통 used up이라고 하잖아. 그죠? used up이에요. up은 뭐예요, 이거? 이러면? 이러면 다 쓰다. 그리고 다 써버리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이런 뜻. 괜찮아요? 다 써버리다. 자, 그 다음에, 쌤이 또 전사 또, 다른 거, 이런 거 볼게요. 선생님 보세요. after예요. 다른 전사는 진도 나가면서 할게요. 자, after예요. 그죠? 자, after는 뭐뭐 후에가 있잖아요. 뭐뭐 후에가 있는데, 자, 보세요. after의 그림은 무언가 앞에 뭔가 가죠. 그 앞에 무언가 가는 것을 뒤로 바짝 붙어서 계속 똑같이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자 또는 여자분 어떻게 한다? 블라인드 데이트, 즉 소개팅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 바로 만나고 싶어요. 그럼 무슨 신청한다고요? 애프터 신청한다 표현 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뭐 후회가 뜻도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어떤 친구가 강사가 되고 싶어서 내 발길을 그대로 똑같이 쫓아오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어떤 뜻이냐면, 뭐뭐를 어떻게 한다? 모방해서. 그죠? 뭐뭇을 모방해서, 뭐뭇을 본떠서. 우리 치과 가면 어떻게 한다? 본뜨잖아. 맞습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버이죠. 요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오버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오버는 뭐예요? 새끼 오버하네.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첫 번째, 투머치의 느낌도 있지만, 두 번째 오버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앞과 뒤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히 조사하다, 이런 표현 쓸 때, look over 어떻게 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자세히 조사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앞과 뒤 다 본다. 요 그림이죠, 요 그림.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보통 뭐뭐에 관하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때 뭐뭐에 관하여라고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어떤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에 관해서, 자, 이렇게 토론하기도 하고, 이렇게 토론하기도 합니다.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토론할 때, 디베이트나 디스커스다 하면 어떻게 한다? 뭔가 토론의 느낌,
그래서 주제에 관한 토론의 느낌을 쓸 때 뭐라고? over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사를 배웠는데, 지금 전사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일부만을 배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빠졌네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마지막. 전사 S이 있습니다. 전사 S 뭐냐면, 잘 보세요.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전사 S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탁, 그래서 콕 찍어서입니다. 뭐라고요? 콕 찍어서.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be good at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 중에 어떤 표현에서 be good at이 있잖아요. be good at. 이렇게 하면 한 개 잘하는 거예요? 여러 개 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 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t 7 o'clock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콕 찍어서니까 at 7 o'clock이죠. 그러면 정각 7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사에서는 좁은 장소의 at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무언가를 콕 찍어서 말할 때 뭐라고? s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전사 강의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